네, 벌레가 땅을 뒤덮은 장면.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심심찮은 실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삼육대학교의 김동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 벌레들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버그, 또 네. 키싱버그, 전부 뭔가 그 좀 사랑을 담은 그런 이름들인데 우리나라의 러브버그는 이제 소강 상태로 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키싱버그라는 게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키싱버그는 어떤 피해를 주는 어떤 벌레입니까? 일단 키싱버그는 이제 침노린재의 일종이고요. 네. 이제 이름과는 달리 이제 매우 위험한 해충으로 알려져 하하. 있습니다. 그래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암살자 곤충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남미에 주로 서식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남부라든지 유럽, 아시아 일부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돼서 이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고요. 1940년대부터 이제 조지아, 애틀란타 등 남서부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견됐지만 현재는 이제 텍사스주에서도 발견이 되고 펜실베니아라든지 이제 펜실베니아 주까지 상륙을 하면서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키싱버그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제 사람 입 주변이라든지 이쪽을 물게 되면서 이제 키싱버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이제 이름과는 달리 이제 이 키싱버그 자체보다는 이제 분비물 속에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리게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려웠기 때문에 그 물린 부위를 긁다 보면 그렇죠. 이러한 그 기생충들이 이런 그 물린 부위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샤가스병이라는 이제 그 질병을 매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샤가스병이라는 것들은 이제 트리파소노마 크루지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발열이라든지 피로, 림프절 중대, 그다음에 국소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후기에는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이제 호흡기관 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심하면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샤가스병은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는 약 800만 건이 이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키싱버그의 이 키스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네. 흡혈귀, 암살자의 키스였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키싱버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에는 유해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어떤 나라에서 어떤 벌레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네, 이제 원래 살지 않던 지역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항공기나 이제 선박 등과 같이 이제 교통수단 등이 이제 많이 발달되게 되면서 이제 네. 해외로부터 많은 종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종들을 이제 외래종 또는 외래 침입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외래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천적이 없거나 이제 번식력이 강해져서 이제 토착생물과 이제 생태계를 위협을 하거나 농작물이라든지 산림, 그다음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서식한 종이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종이 아닌 침입종으로 발생한 사례들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아시안 바늘 개미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0개 주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독침에 의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응급실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등검은 말벌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 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등검은 말벌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유입이 돼서 점차 이제 북상하고 있는 사례들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등검은 말벌들은 이제 그 꿀벌들을 공격을 하면서 양봉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2025년 4월 기준은 이제 브라질 같은 중남미에서는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제 폭우 같은 이제 이상 기온 현상들로 인해서 모기의 서식지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댕기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를 하는 이제 이집트 순모기의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질병들을 많이 매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캐나다에 이제 산소나무 딱정벌레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600만 헥타르에서 이제 산림 피해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온화해진 겨울과 이제 건조한 여름 덕분에 이제 유충들의 치사율이 감소를 하면서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박이나 항공의 어떤 이동 수단의 발달을 통해서 이 외래종이 침투하는 사례, 이건 이제 뭐 흔한 사례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 러브버그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창고를 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러브버그 같은 이런 벌레들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나요, 교수님? 곤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온 동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곤충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남쪽 지역에 살던 애들이 점점 북상하면서 이제 서식지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그 동양하루살이라든지 이제 그 붉은 우단 털파리 저희가 러브버그라고 부르는 종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혐오감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2021년부터 대발생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발생한 곤충과 분류학적으로 이제 근연 관계가 있는 가까운 종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발생종 및 잠정 후보군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러한 산림해충이라든지 농업해충, 위생해충을 제외한 대발생종인 이제 동양하루살이, 붉은 우단털파리, 대벌레, 그다음에 미국 선녀벌레, 깔따구 이렇게 5종에 대해서 이제 대발생 원인 규명 및 그다음에 그 친환경적 방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벌레와 미국 선녀벌레는 이제 주로 산림이라든지 이제 농업에서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산림해충과 농업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정원이라든지 도시 공원에까지 나타나면서 네.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방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가 좀 속도를 내서 효과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사실 과거에는요,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어서 큰 피해를 준다 이러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뭐 메뚜기 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무서움의 대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곤충이 이렇게 떼지어서 창궐하는 곤충 대발생,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 같이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곤충들의 이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세대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곤충들은 이제 많은 알들을 낳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밀도가 증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환경 오염과 같은 이제 그 생태계 파괴들로 인해서 천적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그 외래 침입종과 같은 종들에 대해서는 천적 생물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곤충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는 이제 그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보통 이 매미나방들은 이제 산림에서 이제 알로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춥게 되면은 일부 알들은 이제 월동을 하다가 이제 그 동사를 하고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밀도가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봄철에 많이 우하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런 곤충들의 밀도도 증가를 하고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이런 곤충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네. 사실 저희가 이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구촌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싶으면 파고 들어보면 항상 범인은 지구 온난화라는 주범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역시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기온 상승, 그게 이제 주된 원인인데 그 말고도 곤충 대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네. 농업 해충의 생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아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이제 최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해충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그 채소라든지 꽃이나 과일 등의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인 이제 복숭아 혹 진딧물이 있는데요. 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러한 그 암컷 그 복숭아 진딧물의 암컷이 낳는 새끼수가 5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밖에 이제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는 이제 그 노린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애벌레 발육 기간이 한 3.9일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개체 무리의 순수 증가율이 약 9.4% 증가하는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몇몇 해충은 이제 생육과 번식 속도가 눈에 띄게 이제 빨라지게 되고요.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대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농진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기후 변화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온 상승이고 하나는 탄소 증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충들에겐 천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 지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나 통영 같은 남해안 일부는 이미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자, 교수님, 그럼 앞으로 어떤 낯선 곤충들이 또 더 등장할 우려가 있을까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10년 전부터 아열대 지방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곤충들이 이제 남부에서 중부 지방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서 새로 발견된 곤충 중에 약 20에서 30% 정도가 아열대 종일 정도로 이제 한반도 곤충의 아열대화가 해마다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제 남쪽에서 적응한 곤충들이 이제 그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제 서식지를 넓혀가면서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견된 이제 신종이라든지 미기록종 곤충 65종 중에서 21종이 아열대 지방에서 온 곤충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경남이라든지 전남 지역에서 이제 아열대 곤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남에서는 지난해 새로 발견된 곤충 40종 중에서 9종이,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37종 중에 8종이 아열대성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이제 이러한 그 아열대 곤충이 토착화되면서 이제 중부지방에서까지도 이제 본격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안 남았네요. 네. 한반도가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아열대 곤충이 이제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종들의 이제 변화라든지 서식지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요.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징그럽다든지, 그러니까 즉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불편 정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곤충 대발생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상상 이상이라면서요.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해충과 익충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경제적이나 뭐 이런 그 환경에 도움을 주는 곤충들은 저희가 익충이라고 부르게 되고 네. 이러한 그 경제적이나 아니면 보건학적 그다음에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곤충들을 저희가 해충. 해충으로 부르게 되는데 사실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환경에서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환경을 정화하는 이제 익충에 속하게 되지만 네. 이런 애들이 대량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민가로 넘어오고 이런 사체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악취가 발생하고 이러한 그 사체들을 먹으러 이제 쥐라든지 바퀴벌레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2차적인 이제 그 환경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러브버그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곤충들이 이제 그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해충들도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식량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저희가 이런 그 곤충들이 대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도 같이 네.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게 질병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 얘기를 들어보니 이
곤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게 식량 안보 문제까지 걸려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우리가 해충으로 분류하는 곤충에는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름 모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벚꽃 모기라는 말도 있고 또 첫눈 모기. 그만큼 이제 모기가 서식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건데 교수님, 이렇게 모기 서식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도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이제 일본 뇌염이라든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댕기열,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같이 다양한 그 질병들을 매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겨울철에 시기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봄철에 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기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그 모기들이 매개하는 질병들도 같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모기 매개 질병, 그 모기에 대한 활동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이제 그 모기 예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모기 예보제를 실시를 하였는데 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모기 예보제를 실시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대발생하는 곤충의 이제 개체수를 줄이고 번식하는 해충도 좀 없애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얼마 전에 그 러브버그 창궐 때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살충제를 쫙 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살충제 사용이 그렇게 권장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살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타겟 생물 외에도 다른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러브버그를 죽이기 위해서 산림에 이러한 그 살충제를 쓰게 되면 그 러브버그는 지금 외래종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고요. 네. 이런 외래종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쓰다 보면 아직까지는 걔네들에 대한 천적 생물이 지금 그 러브버그를 가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천적 생물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이 러브버그는 다른 종에 비해서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에 더 많은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브버그만 또 살아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환경에는 최대한 이러한 그 화학적 방제제는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제제라든지 생물학적인 방제제를 사용을 해서 타겟종만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마구마구 살충제를 뿌리다가는 모기 잡으려다가 이 초과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지금이 교수님 곤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하는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장기 계획을 그 정책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질병청에 따르면 이제 그 최근 기후 위기로 이제 계절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라든지 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이제 전보다는 이제 앞당겨지고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봄과 가을에도 그 감시 체계가 그 감시라든지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 일괄적인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별 기후 특성별 을 반영한 이제 예측 기반 방제 체계로 전환을 한다는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밖에 이제 감시 체계도 이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6개 이제 권역별 감시 거점 센터를 이제 30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제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후 변화를 가장 먼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남부 지역이 이제 제주도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주도 지역에 이제 집중 감시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제 농림부와 이제 유관부처와 함께 이제 원헬스 기반 공동 감시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이 원헬스는 이제 사람과 동물, 환경 건강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통합된 관점에서 마련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향후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정밀한 과학적 방제 전략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곤충과 AI의 전쟁이 지금 예고되고 있군요. 네. 모기 향을 피워서 벌레를 쫓던 시대.
정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대책, 또 그걸 넘어서 국제적인 대책까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삼육대학교 김동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